시장늘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3시 1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자, 지수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1920.11로 코스피는 마쳤습니다. 3.8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548.8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1,753억 원대 순매도를 한 반면에 외국인은 2천억 조금 못 미치는 대량의 순매수를 해준 것이 그나마 오늘 우리 시장을 잘 좀 방어를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1920선을 지킨 채 하락 반전 마감한 오늘 증시에 대해서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반등 나흘 만에 개파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를 비롯한 3대 지수 모두 1%대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하락의 원인 역시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또다시 증시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와 연동돼 출발 개파락으로 했던 코스피 시장, 그러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붙어주면서 1900선 지지한 이후 1920선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이 2시 구간 들어서는 상승세로 좀 돌아서는가 싶었는데 결국 밀리며 장마칩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3포인트의 하락 흐름, 그래도 1920선 지지했죠. 1920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광복절 전일 전거래일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째 매수세입니다. 오늘 2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익 강력하게 유입을 해주면서 지수의 낙폭을 줄여줬는데요. 반면 기관 쪽에서는 46억 원, 개인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오늘 개인이 1947억 원의 매도 우익이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확인합니다. 자,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도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최근 550선 겨우 지지를 했었는데 오늘은 결국 550선이 붕괴가 돼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도 시초가가 장중 저점이었고요.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이 조금 축소되며 마치죠. 2포인트의 하락 흐름 548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최근 이 코스닥을 주춤하게 만드는 주체는 바로 기관입니다. 오늘도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오죠. 기관 쪽에서 180억 원의 매도, 개인 역시 20억 원 소폭이나마 매도 흐름 나타내면서 이 기관과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 흐름 나왔고요. 반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241억 원의 매수 우익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이 글로벌 달러 약세 속에 하락 흐름이 나옵니다. 이 70전 정도 밀리면서 1118원에 출발을 했는데요. 이 장중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나오면서 1115원까지 밀립니다. 이후 1115원 선에서 제자리 걸음 후 박스권 형성했는데요. 이 같은 달러와의 약세 흐름에는 이 유로존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이 침체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GDP가 잘 나오면서 유로화가 강세, 달러화가 약세, 이어서 원달러 환율 연동되죠. 역시나 하락 흐름 보일 수밖에 없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4원 70전의 하락입니다. 1114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최근 상승세가 좀 나왔던 삼성전자, 오늘은 조금 밀립니다. 129만 5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자동차 3인방 쪽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세가 오늘 유입이 되죠. 현대차가 1%대의 상승세에 23만 6,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이어 역시 오늘 좀 밀립니다. 1%대의 하락 28,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이 1% 밀리네요. 28만 9,500원. 반면 한국전력 1%대의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오늘 29,8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조인셀 트리온 오늘 상승세가 좀 나옵니다. 1%대의 흐름 6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서울반도체 전거래일 광복절 이전의 거래일만 해도 실적 개선세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밀립니다. 약세 흐름 38,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최근 쇼핑 쪽 흐름, 홈쇼핑 쪽 흐름이 부진했던 가운데 오늘 시세의 오쇼핑은 반등세가 좀 나옵니다. 34만 5,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 이어서 파라다이스와 동서, SK 브로드밴드 모두 2%대의 낙폭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CJ ENM이 2% 하락입니다. 38,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오쇼핑은 반등세가 나오는 반면 GS홈쇼핑은 오늘도 추가적으로 밀리네요. 1%대의 하락, 21만 6,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이 1%의 상승입니다. 오늘 87,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짚어봅니다. 먼저 자동차주 흐름부터 좀 볼 텐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막판 들어서면 상승폭이 좀 확대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상승폭 조금 줄이며 마치네요. 현대차가 1%,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1% 내외 강보합권 정도에 맞췄고요. 만도 흐름이 그나마 좀 좋았습니다. 2%, 오늘 12만 3천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최근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증권주들이 줄줄이 하락 흐름이 이어집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하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증권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KTB투자증권 3%대의 하락입니다. 2,6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미래에셋증권이 1%대의 하락, 오늘 하나투자증권과 현대증권 1%대의 낙폭 보이는데 장중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던 두 종목입니다. 현대증권이 오늘 6,07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남북 경협주 살펴봅니다. 이 개성공단 정상화가 이제 추진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남북 경협주들 오르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밀리는 종목들이 좀 나옵니다. 희비가 교차되는데요. 최근 실적이 좋았던 현대상성,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6%대의 강세, 24,6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쪽은 이 제형솔루텍입니다. 10%대의 급락세, 2,1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남북 경협주 외에 또 오르는 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 DMZ 관련주인데요. 오늘 DMZ 관련주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공영 상한가입니다. 2,61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모헨즈도 상한가, 대거 상한가가 눈에 보이네요. 코아스 역시 상한가 흐름 나타냈고요. 화성산업이 4%, 유진로봇이 1%,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실적 발표주 살펴봅니다. 먼저 현대하이스코부터 볼 텐데요. 오늘 4%대의 강세가 나옵니다. 역시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내놓으면서 41,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SK케미칼은 2분기 실적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에 불구하고 1%대의 상승세가 나옵니다. 44,4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자, 이어서 삼천리도 2%의 상승세가 나오죠. 2분기 영업이익 호조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틀 만에 반등세 나왔고요. 이어서 빙그레가 좀 밀리죠. 2분기 실적 실망감입니다. 오늘 주당 1,500원 밀리는 모습. 이어서 바텍이 가장 많이 밀리죠. 역시나 부진한 실적 내놨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57%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죠. 11%대의 급락 흐름, 12,0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오텍입니다. 오텍은 지난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대의 강세, 7,52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STX 그룹주 살펴봅니다. 오늘 줄줄이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STX 조선해양이 관리 종목에 지정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악재성 소식이 전해집니다. STX가 하한가 들어갔고요. 5,1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페노션 역시 12%, 엔진이 10%, 중공업 역시 9%의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이어서 영진약품 살펴봅니다. 이 조선해양이 코스피 200 지수에서 밀려나자 새롭게 편입된 쪽이 바로 영진약품이죠. 오늘 영진약품은 상한가입니다. 2,08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소리바다 살펴봅니다. 이 전거래일에도 상한가였는데요. 역시나 이 삼성전자 음악 서비스에 이 음원을 공급한다라는 소식 호재성 대류입니다. 오늘 소리바다가 4,1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금호산업입니다. 이 재무구조 개선 소식에 역시나 상한가입니다. 오늘 주당 2,350원 올라 18,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을 정리하고 내일 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소폭이나 좀 하락으로 반전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의 핵심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예, 금일 코스피는 3.8포인트 하락한 1920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장중에 이제 중국과 홍콩 HA 증시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전일에 이제 QE 축소 우려로 그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더라도 코스피는 이번 주에 2.09%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금일 운수창고 업종과 철강, 금속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이 한 주를 마감하면서 좀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염려가 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 대한 전망과 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QE 축소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조금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선진 시장 쪽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로존의 이제 독일, 영국 증시가 이제 그 단기적인 지금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기술적인 조정 국면에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 탄력이 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신흥국 쪽에서의 최근에 지금 상승세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해외 증시가 조금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피에 좀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금일에도 볼 수 있듯이 금일 외국인들이 대략 코스피에서 2,100억 가까이 순매수를 나타내는데요. 3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좀 경기 모멘텀이 그동안 좀 약했던 지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다소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치더라도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미국 쪽의 주가 흐름 자체가 QE 축소 우려로 다소 이제 슬로우한 가운데 유럽 쪽에 주가가 좀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경기 모멘텀 회복에 따른 종목 찾기는 다음 주에도 좀 활발히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한국의 대유럽 수출세가 좀 개선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의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특히 IT, 자동차 업종들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그 비철금속 쪽에 가격이 상당히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업종들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도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 쪽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여전히 IT 업종과 비철금속 쪽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현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 각각 어떠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쪽도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해외 시장의 영향으로 장 초반에 좀 하락 출발했지만 그 부분을 좀 만회하면서 양봉으로 시장이 좀 마감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민감주 시총의 상위주들, 업종 대표주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양호했고요. 이따가 특징주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은 분명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세 상승을 논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이전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현재 반등 구간에서의 또 목표치는 한 1950포인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뭐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과 외인들의 수급을 보면 충분히 뭐 그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또 이런 민감주 쪽에서 계속 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또 조정 구간을 거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흐름은 하락할 이유도 없지만 상승으로의 어떤 모멘텀은 유럽 쪽의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밖에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섹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방에 대한 부분은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시에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좀 가지고 시장을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오늘 매수가 현재 지금 외인들이 2천억대 매수를 했습니다. 일별 동향으로 보게 되면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2천억 가까운
어제 같은 경우 3,500억대 강한 매수도 유입이 됐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 연기금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하방 리스크는 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오늘 외인들이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시장 모두 외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좀 긍정적인 약간 지수상으로 하락 마감은 됐지만 그래도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현재 지금 운수장비 쪽에 대한 외인들의 매수가 좀 강했고요. 최근에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매수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과 관련해서 조선 쪽에 대한 부분, 최근 며칠 동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조선업종에 대한 쪽도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 대한 매수세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쪽, 현재 최근 철강금속 쪽의 주가에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포스코도 지금 장기 이평선 위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현대아이스코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화학 쪽에 대한 종목들도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슬슬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업종에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러한 민감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어떤 완만한 상승 정도로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QE 축소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지금 가시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이 전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받게 됐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시장은 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좀 모멘텀, 유럽 경기 회복과 관련이 된 이러한 섹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어디입니까? 오늘 일부에서는 철강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에 철강 쪽에 대한 종목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 하이스코, 그리고 이노칩, LG상사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 보유 비중보다는 주식을 더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 패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 하이스코 같은 패턴, 철강주, 지금 대표적인 민감주들에 해당되는 종목들, 업종의 대표주에 해당이 되는 포스코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패턴에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장기 이평선 제가 좀 더 두껍게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200일선 지금 장기 이평선인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올라선 상태입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올라온 이후에 한 달 가까운 조정을 거쳐지고 안착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오늘 거래량이 또 유입이 되고 강한 상승을 시도하게 됐죠. 바로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 또 하반기에 증설 효과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실적도 좋고 하반기로 갈수록 또 좋아지는 그러한 흐름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한 가지 패턴에 현재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패턴에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장기 이평선을 올라탄 종목들 있죠. 안착이 되고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현재 화학업종에서 뭐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포스코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200에서 좀 뚫어준 그러한 흐름들입니다. 그러한 이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들 그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마침 또 현대하이스코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런 특징주로 좀 포착이 좀 됐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철강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바로 이제 유럽 쪽의 경기 회복과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하이스코 첫 번째 패턴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 패턴으로는 이노칩이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IT 부품 쪽인데요. 먼저 이제 동사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국의 현지 기업의 스마트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한 4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레노버라든가 화웨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의 고객사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국내에서 내년에 8월 달부터 휴대폰의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사는 이노칩은 전자파 차단 EMI 필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한 또 정책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실적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패턴, 두 번째 패턴은 이런 패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한 이후에 한 2, 3개월 정도를 조정을 받게 됐죠. 보시면은 한 2개월 좀 넘는 기간 동안 조정을 받게 되고 최근에 다시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전제는 이러한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살아있는, 우상향으로 살아있는, 아직까지 추세는 우상향으로 완만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패턴들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죠. 이러한 종목들도 찾아보시면 뭐 IT 부품이라든가 바이오 쪽에 해당하는 종목이라든가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도 우리가 현 구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고 또 이 종목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다 해서 특징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바로 LG상사라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패턴이죠. 장기평선 아래에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평선 아래에 있는 역배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바닥 구간에서 시작하는 올라오는 이 세 번째 패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 같은 경우도 유럽의 경기 개선 부분, 이 부분에 따라서 수출 증가가 바로 무역 부분의 이익 증가로 연결이 되는 이러한 구조가 지금 성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개발 쪽으로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의 호주광산 개발업체 샌드파이어 지분 인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에서 최근에 건설 중인 그 석탄 플랜트 보다스티 지분을 29% 인수를 결정을 하게 됐죠.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자원개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지금 전 세계 주요 자원 보유국에 대해서 뭐 생산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탐사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한 21개 정도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올해 다시 한번 단순한 어떤 종합 상사, 고유의 무역이나 뭐 트레이딩 부분에서 벗어난 자원개발로서의 어떤 성장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패턴, 역배열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이러한 세 번째 패턴에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세 특징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이러한 패턴들에 해당이 되는, 다만 이제 전제는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런 종목들을 현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특징 종목으로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아이스코, 이노칩, LG, 상사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장 특징주로 들어봤습니다. 시장 살펴보실 때 다시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대신증권 강남 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이렉트 전략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요. 네, 먼저 조준성 이사께서는 전고점 1939포인트의 돌파를 확인하자 탄력 있는 대형주 GS 홈쇼핑을 꼽았습니다. 정종국 대리는 분할 매수, 개별 종목 접근, 그리고 예림당을 종목으로 선정을 해왔네요. 네, 먼저 전고점 1939포인트의 돌파를 확인하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조 이사님의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일단 새벽에 미국 시장이 많이 조정을 좀 간만에 좀 크게 두 자릿수로 이제 1% 이상의 이제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충격을 안 받았는데 이번 주에서 3일간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 매매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죠. 1900선에서. 그러면서 3일간 순매수 들어오는데 순매수의 가장 기준이 되는 쪽이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가 먼저 제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3일간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마이너스지만 130을 찍으면서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오늘도 2,000원 넘게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이 괜찮다는 거,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서 뒤늦게 이제 요 며칠간 이제 수급이 이제 좋아지면서 다음 주에 있어가지고 뭐 FOMC 이제 의사를 공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도 또 있겠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약간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조정폭으로 늘어지든지 옆으로 늘어지다가도 늘어지기 때문에 5일선과 21선이 이제 저희 같이 모여있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이제 깨지는 양상이 나옵니다.
대신에 제가 항상 글로벌 정책의 가장 기준점이 월봉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월봉선까지는 아직까지 여력이 있는 거죠.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15,000선, 아직도 한 120포인트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20포인트 빠지면은 5개월 선에 닿는 거지 깨지는 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게 그런 출렁출렁 할 때 국내 증시 이번 주 순매수 들어왔던 외국인 패턴이 다음 주도 이어지는가 아니면은 찌긋찌긋 그냥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는가 있어가지고 1900선 기준해가지고 깼다 올렸다 이런 양상이 나오겠죠.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주말에 일주일간의 어떤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갭발생이 해서 빠졌는데 종가상으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 새벽이 되겠죠. 해가지고 음봉이 나와서 5일선을 못 이겨내고 밀리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5% 이상의 조정을 보이면서 그 양상에서 이제 9월, 10월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혼조 양상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900선 이제 8월 달에 제가 아직까지는 순환매가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나름대로 좀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자꾸 이제 희미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 다우나 나스닥이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코스에서는 어느 선에서 방어가 들어가고 또 어느 선에서 매파라든지 비둘기파가 어느 언급이 나와가지고 또 어느 지표라든지 이게 혼조 양상이 돼가지고 그 어느 그 지지선 때 어느 선에서 나오는 걸 잘 포착을 해야겠죠. 거기서도 지지선 때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국내 수급이 이번 주 3일간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다음 주 내내도 양호한 양성을 보여주게 되면은 시장에 있어가지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제 순환매 잘 이루어지고 이달 말까지 이제 가는 거죠. 대신에 지금 현재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순환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에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1930선 제가 5개월선 우리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선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지금 HT에서 제가 좀 안 돼가지고 차트를 못 보여드리는데 일단 시장에 써가지고 지난주 얼마 전에 고점이 1930포인트 때 있죠. 그러면서 N자로 조정받고 이걸 뚫은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선을 그어가지고 이걸 뚫어가지고 고점을 또 높이는 경식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약간 1950선이라든지 약간의 그 여력이 더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뚫은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60, 70, 80, 90 이런 코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뚫어놓고 눌림목 봤는데 눌림목의 저점이 지금 2개월째 올라오는 N자형 패턴의 각도로 추세를 이어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가지고 종합적인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 채널 라인을 잘 그리셔가지고 엊그제 저점이 유지가 되고 얼마 전에 고점이 뚫은 걸 잘 체크하면서 그 안에서 박스권이 잘 이루어지고 또 외국인 수급이 원활하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순환매 쪽으로 해가지고 뭐 공격적으로 또 올라오니까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것보다는 순환매 쪽으로 계속 상승 패턴을 거기 조절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써가지고는 오늘 뭐 그렇게 안 빠져 충격이 없었다 해가지고 안심하기보다는 어떤 포트에 써가지고 약간 조정을 하면서 그 어떤 순환 패턴의 어떤 길목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정정훈 대리께서는 분할 매수를 당부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도 크게 있다고 보시고 또 이제 분할 매수라는 것이 뭐 저가에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때문에 지금 어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들이 좀 큰 폭의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뭐 큰 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어제 좀 조정을 받아서 좀 우리 증시 좀 걱정을 많이 했고 시초가에는 좀 많이 빠졌지만 종가에는 다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미국이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 그 주택 심리 체감 지수는 약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올라가게 되면 뭐 미국에서 지금 양적 완화로 돈을 푼 이유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 척도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지표가 지금 미국에서는 좋게 나오고 있지만 기업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좀 많이 성장을 해야 뭐 주가가 상승하고 뭐 경제 발전이 커갈 수 있겠지만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소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뭐 좋게 나오고 높이 나온다 그러면 양적 완화 축소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그런 뉴스들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계속해서 좀 귀를 기울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뭐 같이 뭐 빠지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 이유가 지금 1930선까지 올라왔는데 1930선에서 만약에 한 번 더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주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6월 25일까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한 시점부터 좀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그 지수를 이끌었던 건 역시나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 외국인이 거의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증시를 이끌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상향 뭐 매수 관점이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좀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뭐 그 양이 3천억 미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좀 매수 관점을 좀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양적 완화 축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증시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같이 체크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뭐 원화 약세가 되게 되면은 뭐 양적 완화 축소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마시고요. 외국인이 소폭 뭐 3천억 미만 정도만 순매도 3천억 미만까지 순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수 관점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조 이사님. 일단 지난주에 방송 이제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쪽을 이제 잘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쪽에 이제 삼성전자 기준해 가지고 121만 원 초반에서 이번 주에 130만 원까지 반등이 들어왔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만 6천 원 기준해 가지고 이제 2만 8천 원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롯데케미칼 끊임없이 지금 외국계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약간 미쳐있는 쪽 펀드가 자금이 아직도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고 있는 건지 이거는 나중에 3분기 이제 한 석 달 뒤에 결과 열어봐야지 결과가 나온다고 이제 물론 이제 현대 하이스코처럼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뭐 호실적이 나와서 적중이 잘했다 이런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그냥 성공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이런 전략을 보게 되면은 보통 그런 게 많이 물려가지고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올려서 좀 팔고 나와야겠다 하는 어떤 큰 펀드들의 어떤 전략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써가지고 양상에서도 하나는 기존의 어떤 그 장밋빛 앞으로 유럽 경기라든지 미국 경기라든지 중국 경기가 나름대로 이제 1,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 갈수록 조금은 지난번에 그냥 어닝 쇼크 나온 것보다는 바닥 다지고 훨씬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충만되어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는 쪽이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일부 이제 몇 개 종목 찍어가지고 올리는 이제 전략적인 종목이 있고 지금 같은 패턴은 1900선 기준해가지고 삼성전자 고점 대에서 150에서 120 초반 들어오고 다시 130에서 10만원 게임, 한 8, 9만원 게임 나오고 SK 하이닉스 더 탄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2,000원대 10% 이상의 어떤 탄력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현대차, 뭐 기아차, 요거는 1, 2년 전부터 조정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패턴 만들면서 약간은 조금 요즘에 그냥 우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수급에 있어가지고 찍어서 올리는 어떤 관리형 어떤 그 대형주 패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도 그런 쪽 위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죠. 우상향 패턴을 미리 이제 만들어 놓고 하는 거. 특히 중공업 같은 경우 예를 든다라도 미리 올려놓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을 기준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패턴 약간 약간 많이 떨어지는 양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롯데케미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도 5일선을 깨지 않고 1,000원이든 500원 올라가는데 조만간 요것도 약간 늘어지면서 깨지는 양상이 나오는데 초반에 이제 일단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7%에서 10% 양상이 움직이는 이제 패턴이 나올 겁니다. 패턴이. 이게 아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 약간 그 바닥을 다져놓고 올라가면서 이에 패턴 보이는 게 대표적인 롯데케미칼,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양상 두 군데 이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다 괜찮아요. 이번 주에. 이쪽들이. 그렇죠? 이번 주에. 저가 매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더 올라갈 건가 말 건가 부담스러운 거. 제가 삼성전자 130에서는 쳐다보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120 가야지 돈을 먹여주는 거지 130을 쳐다보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요 지금 공략해야 될 세 코스들이 그 섹터들이 지금 가격대가 어정쩡합니다. 많이 올라 있고 반등도 좋았고 많이 올라와 있고 손대기 애매하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미국 시장 다음 주도 불안정한 모습 보이는데 이쪽을 이제 좀 눌림목을 한번 봐야겠죠. 섣불리 매수, 신규 매수 들어간 것보다. 기존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8월 달은 그냥 대형주에 있어가지고 물렸다가 어느 정도 단가 들어온 것들은 현금화 시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약간 여유있게 지켜보는 거죠. 여유있게 지켜보자. 왜냐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공략 가격대다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반등 그나마 잘 들어가기 때문에 쉬는 자리가 이제 다음 주 코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미국의 어떤 양적 완화의 어떤 키가 어떻게 또 불붙는가를 좀 잘 봐야겠죠. 양적 완화 키를. 무조건 종목이 있어가지고 뭐 계속 더 간다, 밀렸으니까 간다, 또 빠졌으니까 산다 하는 거는 색깔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색깔을. 대형주에 있어가지고도 살아남는 게 있고, 같은 그 업종이어도 살아남는 게 있고, 살아남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그냥 대신해가지고 그냥 세 가지 업종 말씀드리는 게, 뭐 IT 쪽에 삼성전, SK하이닉스, 뭐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현대차 그룹들. 이렇게 이제 세 패턴을 나눠가지고 이제 8월달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정종욱 대리께서는 이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자는 뭐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일단 뭐 증시에 대해서 이제 매수 관점을 좀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120만 원부터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분명 외국인 매수가 충분히 작용을 한 걸로 좀 봐지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매수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현재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현대기아차 순매수 기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올라갈 때 거기에서 뒤따라갈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또 최근 들어서 또 신한지주, 금융주에 대해서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효성이라든가 롯데케미칼, 화학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가고 있는데요. 그에 곁달려서 코스닥 쪽에 있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화학주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지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그 코스피 시장 매수한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저점 120만 원이 저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번 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효과라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가면 코스닥 주가가 올라가고, 셀트리온이 빠지면 코스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충분히 좀 파악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에 관한 이야기로 좁혀보겠습니다. 조 이사님의 GS 홈쇼핑부터 듣겠습니다. 앞에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서 그냥 좀 퉁 하고 빠지는 종목이 있는데 아무거나 손대지 말자 하는데 퉁 빠진 종목인데 GS 홈쇼핑입니다. GS 홈쇼핑. 뭐 GS 홈쇼핑 같은 경우 요즘에 최근에 옆으로 쭉 24만 원에서 옆으로 기다가 옆으로 쭉 빠지면서 낙폭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3분기에서 어떤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올해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모바일 쪽으로 해가지고, 기존에는 안방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리모컨 보면서 전화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기존 홈쇼핑인데, 지금은 이제 지하철이 뭐든 이제 모바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장에서 그걸 좀 약간 이슈화 시켜가지고 좀 약간 반등을 어떤, 아니면은 좀 더 상승의 어떤 패턴을 만드는데 좀 약간 그런 거를 미끼로 쓰지 않을까 해가지고, 모바일 시대, 전자결제주도 그렇게 많이는 빠지는 않죠. 이론적인 이제 계속 움직이니까. 뭐 홈쇼핑에서 전자결제 하는 게 얼마나 크겠나 싶은데, 그래야만 신규를 어떻게 계속 넘어간다는 거죠. 다음 같은 경우도 모바일 쪽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옛날에. 그러면서 이쪽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보실 게 이제 차트 보여드리는데, 이게 GS 홈쇼핑입니다. GS 홈쇼핑인데 24만 원에서 이렇게 밀렸었죠. 처음으로 이제 밀렸습니다. 쫙 밀렸는데, 잘 보셔야 될 게, 제가 먼저 CJ 홈쇼핑, 경쟁업체죠. 같이 나가는 CJ 홈쇼핑 보시면은 추세 안정적입니다. 요것도 매수 가격 들으면서 폭은 작죠. 2만 원대인데 이 추세가 안정적이죠. GS 홈쇼핑 좀 다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현대 홈쇼핑, 3대 홈쇼핑이죠. 추세 양호하죠. 근데 GS 홈쇼핑만 이렇게 다른 모습 보입니다. 요것만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아까 두 가지 회사의 어떤 패턴이 요 패턴을 다시 24만 원짜리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현대 홈쇼핑, GS 홈쇼핑, 그 다음에 CJ 홈쇼핑이 같이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이쪽도 카지노 관련주처럼 맛이 가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것만 그냥 수급적인 차원에서 그냥 밀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러한 종목들은 이제 생각이 있어서,
색깔 있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냥 밀린 게 아니라 혼자 그냥 살짝 밀렸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반등, 정고점 못 간다 하더라도 먹을 폭이 있다는 거죠. 건덕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략 부분에 써가지고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요 날짜가 6월 7일 저점 밑거리 착 나왔는데 요 가격대가 20만 7천 원 찍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돈만 더 내려가면은 저기 2달 전에 이제 가격 저점 들어오는데 요 선 가격대에서 요 선이 움직일 수 있는 선이죠. 반등 구간. 물론 처음에는 약간 두드러맞고 하더라도 요 선에서 지다로 한 1, 2주 코스로 해가지고는 23만 5천에서 24 정도 가지 않을까. 특히 다음 주에는 그냥 퉁 하고 거기 넉비공 튀듯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 10,000원, 15,000원 쉽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는 뭐 오늘 21만 5천원부터 20만 7천원 요 구간까지 요 아래 구간 요 제가 움직이는 선들이 매수구간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요 위선까지 23만원에서 23만 5천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단기 한번 순환 전략을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종욱 대리님의 예림당 듣겠습니다. 일단 에림당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에림당이라고 하면 화해 시리즈로 유명한 출판업계 회사입니다. 일단 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 그러면 뭐 화해 시리즈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거기서 나오고 있는 수익으로 어떻게 보면 90% 매출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에림당을 가지고 온 이유가 최근에 매크로일이라는 그 세계적인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와 지금 제휴를 맺어가지고 지금 판권 유통을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로열티가 10% 정도가 되는데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없이 좀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뭐 매크로일이라는 그 출판사가 120여 개국의 이렇게 120여 개국에서 이제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계속해서 뭐 유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가 비용 없이 이익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뭐 시장 자체가 커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는 충분히 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에림당 주가를 좀 그동안 계속 잡았던 부분들이 그 자회사인 그 TA항공이라는 부분인데 그 TA항공이 적자가 계속 났었는데 7월 31일 날 흑자 전환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8월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부터는 뭐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받으면서 정고점을 좀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TA항공이 그 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TA항공 뭐 유상증자 출연 100억 출자 규모 때문에 좀 장대 음봉 내면서 좀 빠졌었는데 그런 우려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게 실적이 좋아지는 게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종고점 부근에서 지금 오늘도 좀 조정을 조금 받았었는데요. 이 종고점만 뚫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뭐 주가 상승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뭐 화해 시리즈라는 그 자체가 뭐 인기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들고 가면 좀 좋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림당과 GS 홈쇼핑에 대한 설명 들었고요. 계속해서 AS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조이선님의 이오테크닉스가 수익이 8.5%나 나면서 목표가 벌써 달성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순환 패턴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쭉쭉 올라온 종목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대형주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표본들은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이제 표면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순환 패턴이 이제 8월 달에 괜찮다는 게 이오테크닉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 모양새 나왔죠. 요렇게 모양새 나왔는데 지금 약간 차트가 좀 크게 좀 조밀하게 나오는데 요 전에 제가 동성 하이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500원 보시게 되면은 요 6,500원 선에서 7,000원 요 사이가 박스권이 이제 잘 움직인다고 이제 이번 주 이제 6,500원 이상부터 이제 7,000원 넘어가는 코스 나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패턴이 똑같은 거죠. 고점 찍어놓고 어느 정도 채널 라인을 21선을 그냥 추세 라인을 그냥 한 달간 코스로 이제 잘 살려놓고 지그재그 박스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짭짤하게 그냥 수익을 하는 거죠.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42,500원 저점 찍고 47,000원 부근 들어오는 거죠. 43,000원 이제 이번에 저점 살짝 나와가지고 42,900원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박스권만 움직이는 거죠. 왜? 요 회사의 어떤 가치는 요 정도는 된다. 오버슈팅 나오게 되면은 약간 이건 오바고 요 저점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한두 번 정도. 첫 번째 얘기했던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동성 하이캠도 그렇고 이오테크닉스 그렇고 고점 찍고 첫 번째 눌리면서 공략을 했습니다. 요걸 기다리는 게 또 롯데캠가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잘 보셨다가 첫 번째는 잘 공략을 하셔도 괜찮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 대리님의 KG 모빌리언스, 지금 현재는 뭐 7% 정도 좀 손실이 나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저는 KG 모빌리언스는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모바일 결제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장기적 관점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초반에 올 초에도 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그 모바일 결제 시장이라는 그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18,350원까지 좀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지금 박스권 매매 지금 한 2달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좀 봐지고 있고, 그 모바일 결제 시장이라는 자체 그 업종 자체가 뭐 수그러들지 않고 시장 자체가 축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유 관점 가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준성 그리고 정정국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 이제 증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